사람들은 몸이 지치고 마음이 무너질 때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쉬어도 회복이 안 된다. 잘 먹어도 그대로다, 예전 같지 않다. 그런데 이 변화의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몸의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거의 신경 쓰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을 단순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상태를 좌우하는 중심축과도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세포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미생물이 장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반응, 감정, 상태, 에너지 대사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 대부분이 장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과 물, 그리고 각종 물질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곳이 바로 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얼마나 잘 걸러내고 얼마나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몸 전체 상태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장의 균형이 아주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거나 식습관이 무너지거나 수면이 부족해지면 장 환경은 빠르게 변합니다. 특히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 당분이 많은 음식, 잦은 음주와 흡연은 장내 환경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이렇게 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단순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무기력, 이런 것들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 불량, 복부 불편감, 변비나 설사 같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 시스템이 과하게 반응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이 염증은 특정 부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신으로 퍼지면서 다양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몸이 쉽게 붓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회복이 느려지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연결, 고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감정과의 관계입니다. 요즘은 장과 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에서의 상태 변화는 신경계를 통해 뇌에 영향을 주고 다시 뇌의 상태는 장에 영향을 줍니다. 이 연결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장 환경이 나빠지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반대로 장 상태가 좋아지면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안정되고 회복력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기분 문제를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의 상태, 특히 장의 상태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 안의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세포도 지치고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태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장 환경을 다시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식습관입니다. 장은 우리가 먹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장내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채소, 과일, 통곡물 같은 자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식품은 장내 균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과도한 가공 제품보다는 자연 발효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꾸준함입니다. 장 환경은 하루 이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장내 환경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장의 움직임과 균형을 변화시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장내 균형도 함께 무너집니다. 충분한 수면은 회복의 기본입니다. 여섯 번째는 가벼운 운동입니다.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유산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도와주는 보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지속성과 환경입니다. 유산균을 섭취할 때는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를 복용 중이라면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산균 자체보다 그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균을 넣어도 환경이 나쁘면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무조건 더 쉬려고 하거나 더 많은 것을 먹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몸의 기본 균형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느끼는 피로 무기력 회복되지 않는 상태는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식단에 채소 한 가지를 추가하는 것, 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 또는 하루 10분이라도 걷는 것. 작은 변화 하나가 장 환경을 바꾸고 그 변화는 결국 몸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회복은 특별한 방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다시 균형을 되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분명히 느껴질 것입니다.